자, 이번 시간에는 드디어 새로운 대단원으로 넘어가네요. 그죠? 우리 지금까지 1단원, 2단원 공부했는데 1단원은 물질과 규칙성, 그죠? 물질과 규칙성에서 물질의 규칙성과 결합했고 자연의 구성 물질에서 신소재까지 배웠고요. 이제 대단원 3단원은 이제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단원이에요. 역학적 시스템. 이제 물리가 나오죠. 이게 물리학인데 여러분이 물리학이 조금 생소하고 좀 눈에 직접 보이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지구과학 같은 경우는 돌멩이 직접 눈에 보이고, 그죠? 원자 같은 것도 뭐 우리 눈엔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생물 같은 경우도 우리 몸을 배운다던가 아니면은 이제 뭐 식물을 배운다던가 이게 직접적으로 실제로 존재하는 걸 배우는데, 물리학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존재하는 그 실체가 없어요. 약간 운동을 배운다던가 그러니까 공식을 많이 사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좀 어렵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이것도 역시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하면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공식 많이 나오지도 않아요, 여러분. 해봤자 한 5개도 안 나와요. 4개 나오나? 하여튼 별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자,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게 뭔지 일단 설명을 해볼게요. 역학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힘이랑 관련된 거예요. 힘력자 할 때 그 역인데, 역학. 그 시스템이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알겠지만 그 어떤 하나의 그 체계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그런 느낌이죠. 예를 들면 어 여러분이 뭐 1학년 5반이라고 해봐요. 1학년 5반이면은 예를 들어서 1학년 5반이면 1학년 5반에 뭐 반장도 있을 테고 부반장도 있을 테고 1학년 5반 담임 선생님도 있을 테고, 그리고 뭐 환경미화 부장도 있을 테고, 아니면 뭐 쓰레기통 청소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 그쵸? 그리고 뭐 책상 정리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이런 식으로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지금 1학년 5반 그 반이 돌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1학년 5반이라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돌아가고 있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시스템이 그 한국말로 이제 개라고 합니다. 개. 개. 개를 영어 시스템. 그래서 태양계 할 때 이제 솔라 시스템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 시스템이라는 거 어떤 체계 할 때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첫 번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 중력에 대해서 배우는 단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운동량, 충격량. 근데 모르면 굉장히 어렵지만 역시 선생님이랑 같이 쉽게 공부하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어렵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익혀버리면 돼요. 자, 첫 번째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그러니까 중력을 배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수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뭐 중학교 때 배웠겠지만 또 까먹은 친구들 있을 테니까 선생님이 알려주도록 할게요. 자, F는 M의 이 공식은요, 여러분이 문과를 간다고 해도 무조건 외워야 돼요. 과학을 나중에 안 할 거여도 상식이에요, 상식. F는 M의 요거는 알아두세요. 모르면 창피한 거니까 알아두세요. 자, F는 여기서 힘이고요. 포스. 여기는 이제 질량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엑셀 할 때 그 A자 앞에 따가지고 가속도예요.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이제 뭐 일상생활에서 힘이라고 하는 거면 뭐 팔씨름 이기면 힘 세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겠지만, 여기 과학, 그러니까 물리에서는 힘이라고 하면 무조건 뭐냐면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한 값을 힘이라고 한다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외우시면 돼요. 자, 힘이 뭐라고요? 질량에다 가속도 곱한 거라고요. F는 ma, 그러니까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어려운 거 아니라고요. 외우시면 돼요. 이거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외우는데 10초도 안 걸립니다. 됐죠? 외웠죠? 자, 근데 여기 그럼 질량이 뭐냐? 질량은요, 그 물질의 고유의 양을 질량이라고요. 물질 고유의 양. 그거를 질량이라고 한다는 거. 그러니까 몇 킬로그램 막 이렇게 할 때 그 질량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이따 좀 말을 해줄게요. 일단 속도는 물체의 빠르기. 물체의 빠르기라는 거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어떤 시간당 어떤 시간 동안 간 거리를 나타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1초 동안 얼마나 갔느냐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 속도가 그래서 공식이 뭐예요?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시간당 간 거리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속도 빠르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공식 몰라도 거리는 속도 곱하기 시간을 아셔야 돼요. 이거 이런 거는 완전 거의 초등학교 수준이죠. 이거는 꼭 알아야 된다는 거. 이 말 뜻을 알아라 이거죠. 이거를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가 어떤 시간당 간 거리. 그게 빠르기죠. 가속도는 뭐냐면은 시간당 더해지는 속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속도가 어떤 공이 굴러가고 있어요. 공이 굴러가고 있어. 얼마나 굴러가고 있냐면 10m/s. 자, 이거는 속도예요. 속도. 1초에 10m 가는 속도라 이거죠. 시간당 간 거리니까 1초당 10m 가고 있다. 10m/s로 가고 있는데 얘 속도는 10m/s예요.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10m/s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는 운동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등속 직선 운동 알아두세요. 등속 직선 운동. 근데 만약에 이 등속 직선 운동이라는 건 그러니까 뭐냐면은 일정한 속도로 가는 운동인데 만약에 어떤 공이 굴러가는데요. 공이 굴러가는데 얘가 맨 처음에 10m/s였어요. 1초 뒤에 얼마가 됐냐면 1초 뒤에 더 빨라져 갖고 20m/s가 됐어요. 근데 3초 뒤에 30m/s가 됐어요. 속력이 점점 빨라진다. 여러분 더할 가짜 써가지고 하는 건데 이렇게 남학생 특히 게임 해봤으면 알겠지만 데미지를 가한다 이런 말 쓰잖아요. 가한다. 그러니까 더할 가짜 써서 속도가 더해지는 정도 그거를 가속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1초에 10m/s씩 속도가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가속도를 10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건 힘은 질량 곱하기 가속도. 그리고 가속도의 뜻 뭔 말인지 알겠죠? 속도가 늘어나는 정도를 말을 한다. 속도는 빠른 정도고 이렇게. 요거는 이제 기본적인 거니까 여러분이 베이스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또 이거 토할 것 같다 이러지 말고 그냥 익혀버리세요. 자, 그리고 단위를 선생님이 살짝 말해주면 단위라는 게 이제 통일이 안 돼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 옛날엔 시간의 단위를 이제 일각, 이각, 각을 썼고 거리 같은 거 여러분 삼천리 이런 말 들어봤죠? 리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미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거리의 단위 인치 이런 거 막 쓰고 하니까 이게 말이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과학자들이 다 모여가지고 정한 거예요. 정한 건데 자, 우리 앞으로 질량은 킬로그램 쓰자. 그 다음에 시간은 기본 단위 초를 쓰자. 그 다음 거리는 미터를 쓰자. 이런 식으로 단위를 정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별 말이 없으면 단위는 기본적인 단위를 쓰면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 속도의 단위 알아볼게요. 속도는 시간당 간 거니까 시간분의 거리라고 했잖아요. 근데 시간의 단위가 뭐였어요? 아까 S 초였죠. 세크. 그 다음에 거리의 단위는 미터였죠. 그래서 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나누기 세크예요.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미터 퍼 세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간단하게 하면 되는 거예요. 자, 가속도의 단위. 가속도의 단위는 뭐냐면은 자, 1초당 몇 미터 퍼 세크가 늘어났느냐 이거니까 미터 퍼 세크에다가 세크를 또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제곱이 바로 가속도의 단위라는 거. 이런 거 여러분이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게 단위를 정확하게 안 한다고 해서 시험에서 틀리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정확하게 알면 좋겠죠. 그럼 힘의 단위 해볼까요? 힘? 아까 힘의 단위. 아까 힘이 뭐라고 했죠? F는 MA라고 했죠. 힘의 단위는 뭐냐면요. 자, 질량 곱하기 가속도래요. 자, 질량의 단위 뭐였어요? 킬로그램이었죠. 가속도의 단위는요? 미터 퍼 세크 제곱이었죠. 자, 그럼 힘의 단위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자체가 단위인 거죠. 힘의 단위예요, 요게. 근데 이게 이렇게 쓰면 귀찮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우리 뉴턴 아저씨가 뭐라고 바꿨냐면 그냥 N이라고 쓰자 해가지고 힘의 단위는 보통 뉴턴을 써요. 뉴턴. 1뉴턴, 2뉴턴. 그러니까 원래는 뭐 2뉴턴 말고 2kg 곱하기 미터 퍼 세크 제곱 막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생략하고 그냥 대신에 뉴턴이라고 쓴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튼 단위는 좀 관심 있는 친구들만 자세하게 좀 알아두세요. 자, 아무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수업 들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뭐 좀 재미없었겠지만 지금부터 중요해요. 이제부터 진짜 수업이에요. 자, 중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 그 낙엽이 떨어지는 이유 뭐죠? 중력 때문이죠. 중력이라는 건 이제 지구가 잡아당기는 힘을 말을 하는데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낙엽이 떨어지는 거죠. 폭포가 왜 흘러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중력 때문에 폭포가 흐르는 거예요. 자, 그리고 추를 매달면은 밑을 향하죠. 왜 밑을 향할까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요. 그게 바로 중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공위성이 지구 주위를 돌 수 있는 것도 뭐예요? 중력 때문이라는 거죠. 요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고요. 자, 중력은요, 특징이 요것도 좀 알아두세요. 적도에서 최소이고 극으로 갈수록 커지는데 중력은 기본적으로요, 이렇게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뭐 정확하게 만유인력이라고 하긴 하는데 아무튼 두 물체 사이에 중력이 작용할 때 이게 지구랑 거리가 멀면은요, 거리가 서로 멀면 중력이 작아요. 근데 가까우면은 중력이 더 세요. 그러니까 이게 지구 중심이랑 거리가 더 가까워야지 중력이 세다는 거죠. 근데 이게 지구가 지금 보면은 거의 원 형태인데 사실은 원이 아니고 좀 과장해서 그려볼게요. 살짝 타원이에요. 살짝 타원이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극이라고 할 때 여기가 극지방, 여기가 이제 적도지방이라고 할 때 적도랑 극이 뭔 줄 알죠?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고 있으면 이 꼬다리 위쪽을 북극할 때 그 극지방이고 여기를 적도지방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도. 근데 보면 적도지방은 이 중심에서 거리가 좀 멀어요. 그러니까 적도에서 중력은 제일 약하고요. 극이랑은 좀 이렇게 가까워서 극에서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중력의 크기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쪽 여러분 뭐 열대지방, 적도지방보다는 저 북극이 중력이 더 세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게 지구가 자전하다 보면 회전하다 보면 얘들 이게 펑퍼짐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구가 살짝 타원형이어서 나타나는 현상. 그 다음에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그 중력이 더 이거 선생님 오타나네요. 커진다가 아니고 작아진다예요. 작아진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중력이 작아진다는 거. 왜? 지구 중심에서 멀어지면 더 작아지는 거죠.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유낙하 운동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은 뭐냐면요, 물체가 중력을 받아서 아래로 떨어지는 운동을 그냥 자유낙하 운동이라고 해요. 이렇게 그냥 가만히 밑으로 집어 던지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가만히 놓았을 때, 공을 가만히 놓으면 자연스럽게 떨어지죠. 그걸 바로 자유롭게 낙하하는 운동에서 자유낙하 운동. 어렵지 않죠? 자, 근데 이게 잘 봐요. 그 여러분 한번 그 뭐 지우개 같은 거 지금 한번 일어서서 빨리 해보세요. 지우개 같은 거 일어서서 한번 떨어뜨려 보세요. 그러면은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 걸 알 수 있어요.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는데, 자, 그렇다는 얘기는 속도가 일정하게 떨어지는 게 아니고 점점 빨라지니까 지금 가속도가 있다는 얘기겠죠. 아무튼 자, 중력 가속도, 중력에 의한 가속도를 중력 가속도라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거 뭐 여러분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아니에요. 9.8 미터 퍼 세크. 자, 무슨 말이냐면은 1초에 얼마씩? 9.8 미터 퍼 세크씩 속도가 빨라진다고. 이 9.8이라는 숫자를 여러분이 외워두면 되겠습니다. 되겠죠? 이거는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외우면 된다고요. 자, 다시 여러분 또 지금 토하려고 하는데 다시 지금 들으세요. 자유낙하 운동. 물체 떨어뜨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유롭게 낙하한다고요. 그거를 무슨 운동이라 한다고요? 자유낙하 운동. 여기까지 쉽죠?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고요? 9.8 미터 퍼 세크씩 1초에 9.8 미터 퍼 세크씩 빨라진다고요.
안 어렵죠? 그냥 외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자유낙하 운동 1초에 9.8m/s씩 빨라지니까 맨 처음에 손에 쥐고 있을 때는 속도가 0m/s예요. 그죠? 근데 얘를 딱 놓으면은 1초 뒤에 속도가 얼마가 된다고요? 9.8이 된다고요. 2초 뒤에 속도는 얼마가 된다고요? 거기다 플러스 9.8 플러스 9.8 해가지고 19.6 된다고요. 속도가. 그래서 1초 또 지나면 거기다 또 플러스 9.8 돼가지고 속도가 29.4 되고 또 1초 지나면 거기다 플러스 또 9.8 해가지고 39. 이런 식으로 보면은 속도가 9.8씩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중력에 의한 가속도는 9.8이라는 거. 그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1초에 9.8m/s씩 빨라진다는 얘기. 이 지표 근처라는 말은 선생님이 왜 써놨냐면 혹시 심화적으로 알고 싶은 친구들 그 지구에서 여기 요 근처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면 9.8, 9.8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너무 저 지구랑 멀리 막 거의 달까지 가거나 이렇게 해갖고 막 떨어뜨리면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하여튼 자, 그리고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이거 설명해주면 만약에 중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나올 수 있잖아요. 중력을 구하라는 문제. 근데 중력도 힘이란 말이죠. 그럼 힘은 어떻게? 질량 곱하기 가속도 하면 된다 했잖아요. 근데 이제 가속도가 중력 가속도는 9.8m/s란 말이에요. 세크 제곱.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질량이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이 얼마냐? 그럼 어떻게 되냐면 1kg에다가 9.8m/s 제곱 이렇게 곱하면 되고 만약에 중력이 10kg의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중력은 10kg 곱하기 9.8m/s 제곱. 이게 가속도가 9.8로 일정하니까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또 추가적으로 말을 해주고 싶은 게 있는데 그 여러분 요걸 알아야 돼요. 질량이랑요 무게랑 달라요. 질량이랑 무게랑 그 일상생활에서 그냥 혼용해서 쓰는데 과학에서는 달라요. 여러분이 사실 뭐 60kg다 50kg다 몸무게가 뭐 70kg다 이거는 사실은 질량에 가까워요. 질량에. 무게는 뭐냐면요. 무게의 정의는 뭐냐면 그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물체에 작용한 중력의 크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자 질량 10kg에 작용한 중력 얼마냐? 그러면은 여기다 곱하기 9.8 하면 되는 거죠. 그 하면 얼마 돼요? 10 곱하기 9.8 하면 98N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무게예요, 무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말한 거예요. 여러분 일상생활에서는 뭐 몸무게 하면은 70kg 이렇게 하는데 물리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물리에서는 질량이 kg이고 무게는 뭐 떴다? 9.8을 곱하면은 무게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 질량은 그냥 원래 질량인데 무게의 정의 자체가 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무게라는 건 결국 힘이라는 거예요. 힘. 무게라는 거는 힘이란 얘기예요. 중력의 크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유낙하 운동을 하는데 이 깃털이랑 쇠공 여기에 요 매달려 있는 거예요. 매달려 있는 건데 요게 쇠공이죠. 요 쇠공이랑 요 깃털 요거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뭐가 먼저 떨어지죠, 여러분? 그렇죠. 당연히 봅시다. 당연히 뭐가 먼저 떨어져요? 당연히 쇠공이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깃털 떨어지죠.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근데 여러분 있잖아요. 이게 결론부터 말할게요. 원래는요, 진공 상태에서는 동시에 떨어져야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요거는, 자, 이 건물 안에 쇠공이랑 이 깃털을 같이 떨어뜨렸는데,
여기에 지금 공기가 있으니까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얘가 먼저 떨어지고 나중에 깃털이 떨어졌는데, 만약에 이 방 안에 공기를 싹 다 없애면 어떻게 되냐면요, 보세요. 이렇게 돼요. 깃털이랑 쇠공이 동시에 떨어집니다. 엄청나죠? 아, 여러분 뭐 이미 알고 있었던 친구들도 있겠지만 쇼크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 깃털이 더 가벼운데 어떻게 저렇게 동시에 떨어지지? 이 깃털이 더 무거운 거 아니야? 이거 아니에요. 이거 똑같은 깃털이에요. 오, 이게 동시에 떨어지잖아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중력가 속도가 9.8로 일정해서 그래요. 아까 말했죠. 자유낙하 운동은 뭐라고요? 1초에 9.8씩 속도가 빨라지는 운동을 바로 자유낙하 운동. 아, 중력 가속도가 지금 9.8이니까 다시 속도가 9.8씩 1초에 속도가 9.8씩 늘어난다고 했는데, 그거 무게랑 상관없이 모든 물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모든 물체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아니, 가벼운 게도 천천히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 그건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어렸을 때부터 뇌에 각인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기가 있죠. 그래서 그 공기의 저항 때문에 가벼운 애들이 아무래도 좀 이렇게 빨리 떨어져요. 아, 늦게 떨어져요. 늦게 떨어져요. 근데 실제로 만약에 공기가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동시에 떨어져야 당연하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냥 그렇게 딱 알아두시면 돼요. 정확하게 더 파고 들어가면 너무 복잡한 내용이라.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공기 저항 없애는 실험이, 여러분 이게 해보세요. 집에서 이 지우개가 있거든요. 꼭 해보세요. 한번 이 종이가 있는데, 이제 1번 요 상황에서 지금 두 개를 동시에 떨어뜨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지우개가 먼저 떨어져요. 왜? 종이가 공기의 저항을 받으니까 펄럭펄럭거리니까. 근데 요 경우에는 어떻게 되죠? 요 경우에는 지금 요 종이를 그대로 구긴 거거든요. 그럼 똑같은 종이죠. 근데 거의 동시에 떨어져요. 이렇게 떨어뜨리면. 왜? 공기의 저항이 줄어들거든요. 요거 여러분이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꼭 해보세요. 여러분 침대나 뭐 이런 데 위에다가, 자, 일단 그 교과서를 하나 준비해요. 책 같은 거, 얇은 책 같은 거 준비하고, 얇은 책을 준비하고, 됐죠? 요 책을 하나 준비를 해요. 요 북을 준비하고, 그리고 A4 용지 하나 준비해요. A4 용지. 자, 요거를 둘 다 동시에 떨어뜨리면 뭐가 더 먼저 떨어지죠? 당연히 책이 더 먼저 떨어지죠. 왜? 지금 종이가 공기의 저항을 크게 받고 있으니까. 근데 얘를 여기다가 이제 겹쳐서 올려놓잖아요. A4 용지를 책 위에다가 한번 겹쳐서 올려놓은 다음에 떨어뜨려 보세요. 동시에 떨어질 겁니다. 왜? A4 용지가 지금 책에 가로막혀서 공기 저항을 안 받으니까 동시에 떨어지는 거예요. 하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굉장히 혼동이 올 거예요. 어떤 친구들은 아니, 당연히 깃털이 먼저 떨어져야 되는 것 같은데 이해가 안 돼요. 이럴 텐데, 그 이해가 안 되는 건 여러분이 이미 세뇌당했기 때문이에요. 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건데,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 다시 뭐라고요? 깃털을 떨어뜨리건 트럭을 떨어뜨리건 아니면은 뭐 쇠구슬을 떨어뜨리건 자동차를 떨어뜨리건 엄청나게 무거운 애나 엄청나게 가벼운 애나 떨어뜨리면은 똑같이 동시에 떨어진다. 공기의 저항이 없는 경우에는 1초에 몇씩 9.8, 9.8, 9.8 똑같이 속도가 증가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바닥에 똑같이 도달한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돼요. 이거 다시 한번 감상. 엄청나죠? 신기하죠? 공기의 저항이 없으면 이렇게 다 똑같이 떨어지는. 그래서 이게 예전에 그 갈릴레이라는 사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갈릴레이가 요걸 증명하기 위해서 요 피사의 사탑 위에 가가지고 이 큰 구슬이랑 작은 구슬을 동시에 떨어뜨려 보겠다고 했어요. 저 위에서. 사람들이 당연히 아니, 큰 쇠구슬이 당연히 먼저 떨어지지 않겠느냐, 무거우니까. 근데 결과는 엄청났습니다. 당연히 이 큰 애, 무거운 애가 먼저 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는 동시에 떨어졌다는 얘기죠. 아하, 왜? 9.8m/s씩 맨 처음에 0이었다가 플러스 9.8, 플러스 9.8 하면서 똑같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이 경우에는 둘 다 구슬이기 때문에 공기 저항도 비슷하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이. 이 위에서 깃털을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깃털. 요 위에서 깃털을 떨어뜨렸어. 깃털이랑 쇠구슬.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져요. 공기저항 때문에. 근데 만약에 이 주위가 진공 상태라면 동시에 또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동시에. 그랬죠. 이걸로 굉장히 사람들이 쇼크를 받았었죠. 여러분도 쇼크를 받은 사람들이 있을 텐데, 친구들 쇼크 받지 말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공기가 있으면 이 공기의 저항 때문에 지금 깃털이 더 천천히 떨어진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요 상황에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요게 지금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만약 진공 상태라면은 9.8씩, 9.8씩, 플러스 9.8, 9.8 하다 보니까 똑같이 떨어진다는 거. 얘도 계속 똑같이 떨어져요. 이렇게 똑같이. 됐죠? 중력과 속도가 9.8m/s로 일정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공기 저항을 무시하면 질량과 관계없이, 그러니까 뭐 트럭이건 깃털이건 무조건 똑같이 떨어진다고. 굉장히 신기하죠? 왜 9.8이에요? 왜 똑같아요? 그렇게 물어보면 너무 깊게 들어간 것 같아서 그냥 여러분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빗방울이 이제 공기 저항을 받지 않고 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럼 빗방울 같은 경우에 이제 공기 저항 때문에 내려오다 속도가 줄는데, 속력이 맨 처음에는 여기 그렇잖아요. 여기 맨 처음 구름에서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질 때 처음에는 0일 거예요. 그러다가 1초 뒤에 얼마 돼요? 9.8. 2초 뒤에 플러스 9.8, 3초 뒤에 플러스 9.8, 4초 뒤에 플러스 9.8, 5초 뒤에 6, 쭉쭉쭉쭉 해가지고 계산해보면 한 150m/s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비 내릴 때마다 대피소 가야 돼요. 150m/s로 비가 내리면 그 굉장히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중력가속도가 1초에 9.8씩 빨라진댔으니까 9.8, 9.8, 9.8 하다 보면은 빗방울이 엄청나게 빨라지겠죠.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공기의 저항 때문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 무슨 말이냐면 수평을 말 그대로 여기서 옆으로 집어 던졌다 이 말이에요. 옆으로 확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떨어지겠죠? 아까 자유낙하 운동은 그냥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떨어뜨린 건데,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은 이렇게 포물선의 형태를 그려요. 이렇게 됐죠? 이게 바로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요거를 한번 또 분석을 해보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자유낙하 운동은 쉬워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떨어뜨린 거잖아요. 굉장히 쉬운데, 이건 짜증나는 게 이렇게 포물선을 그리면서 운동을 하다 보니까 뭔가 더 골치 아프죠. 자, 그래서 이거를 쉽게 해석하는 방법이 있는데, 잘 봐요. 얘가 지금 요거 다시 잘 보면 얘는 봐봐요. 그러니까 물리에서 요런 거 많이 하거든요. 얘 하나 지금 보면 얘가 바닥으로 지금 밑으로 떨어질라는 그 힘의 성분이 있죠. 밑으로 가려고 하는 성분. 그게 있으니까 지금 얘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성분이 있고, 얘가 옆으로 날아가려는 힘의 성분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그냥 완전 말도 안 되는 좀 비유를 선생님이 잠깐 들어보자면, 여러분 지금 이 강의 듣고 있을 텐데 두 가지가 공존할 거예요. 여러분 막 자고 싶죠. 눕고 싶어. 눕고 싶은 여러분의 그 성분이 있고요. 안 되는데 공부해야 되는데 하면서 막 지금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 그 성분이 있고, 두 개가 공존을 하고 있죠. 자, 그런 거랑 마찬가지예요. 얘도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만약에 여러분한테 그냥 막 여러분은 열심히 들으려고 하는데 누우려고 자고 싶기도 하고 막 이런 식으로 하면 복잡해지니까 따로따로 말하자 이거죠. 지금 요 강의를 듣고 있는 너는 자고 싶은데 그러면서 동시에 열심히 하고 싶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얘는 지금요, 옆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밑으로 가고 싶기도 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각각 나눠서 설명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연직 성분이라고 해요. 연직 성분이라고, 이거는 수평 성분이라고 한다는 거. 보통 그래서 물리학에서 이렇게 두 개로 나눠서 많이 해석을 해요. 그럼 훨씬 편하거든요.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요쪽 옆으로 던졌으니까 운동 방향이 요쪽이죠. 그리고 밑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어요. 어떤 힘이요? 당연히 중력이죠. 밑에서 우리가 잡아당긴 거 아니죠. 중력이죠. 이게 두 가지가 같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력 때문에 밑으로 계속 내려가려고 하고, 맨 처음에 던졌던 그 힘 때문에 오른쪽으로 가려는 요
두 가지의 요거 하나, 둘 이렇게 나눌 수 있다. 연직 그리고 수평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 있는 건데요. 자, 잘 보면 자, 봐요. 옆으로만 볼게요. 그러니까 수평 성분만 봐볼게요. 수평 성분. 수평 성분만 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얘가 맨 처음에 그냥 확 던지고 아예 터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공기의 저항을 무시한다면요.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수평으로는 등속 직선 운동이에요. 등속 직선 운동. 아니, 선생님, 포물선이잖아요. 직선 아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여기서 얘만 본 거죠. 오른쪽으로 갈라는 성분, 그러니까 수평 성분만 본다면 무슨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 같은 속도로 오른쪽으로 이동하려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외부에서 힘이 주어지지 않으면, 누가 건드리지 않으면요, 여러분, 속도 일정하게 등속 직선 운동 가요. 아무튼, 관성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연직 성분 봐볼게요. 연직을 보면 뭐냐면 중력만 작용하고 있죠? 이거 연직만 따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연낙하 운동이랑 다를 게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다시 정리할게요. 수평은 등속 직선 운동, 연직은 자연낙하 운동. 요게 두 개가 섞여서 무슨 운동? 포물선 운동. 이렇게 우리가 근데 포물선 운동을 등속 직선 운동과 자연낙하 운동으로 이렇게 두 개로 연직이랑 수평 이렇게 두 가지로 같이 나눠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직 방향, 자연낙하 운동, 수평 방향, 등속 직선 운동.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낙하 운동이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을 비교해 보면요. 그러니까 요거 두 개 비교해 보겠다 이거예요. 그냥 쭉 떨어뜨린 거랑 옆으로 던진 운동이랑. 자, 비교해 보면 요거예요. 지금 보면 요게 자연낙하 운동이죠. 요게 이제 옆에 게 수평으로 던진 물체 운동인데, 자, 자연낙하 운동은 그냥 쉬웠어요. 얘가 밑으로 내려가는데 1초에 얼마씩 빨라진다고요? 9.8m/s씩 빨라진다 하고 끝났는데, 보면 알잖아요. 이 간격이 점점 늘어나잖아요. 이 간격이 늘어난다는 얘기는 점점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지. 1초에 얼마씩? 9.8m/s씩. 자, 근데 수평으로 던진 애를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복잡하니까 두 개로 나눈다고 했죠. 얘가 옆으로 가려고 하는 경향성, 성분. 얘가 밑으로 가려고 하는 성분. 얘는 중력 때문이기 때문에 얘만 보면은요,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아요. 근데 이제 얘 수평 성분은 뭐라고 했어요?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한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럼 보면 이 간격이 간격이 똑같을 거예요. 아마 간격이. 그렇죠. 이 간격 똑같잖아요. 무슨 말이에요? 얘가 옆으로 이동하는 성분은 등속 직선 속도가 똑같다는 얘기죠. 옆으로 이동하는 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다음에 연직 성분만 보면 뭐라? 자연낙하. 그것도 9.8m/s씩 밑으로 떨어지겠죠. 자, 그래서 다시 얘를 연직으로 보면 똑같이 9.8이란 말이에요. 얘가 밑으로 가려는 그것만 보면.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잘 봐요. 얘네가 요게 똑같아요. 요게 봐봐요. 똑같아요. 거의 뭐 이게 똑같이 떨어져요. 이 위치가 살짝 이상하긴 한데 이렇게 동시에 떨어져요. 동시에. 신기하죠? 아니, 분명히 옆으로 던진 애가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옆으로 던진 애가 더 멀리 쓱 가니까 먼저 떨어질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는 수평으로 던지고 하나는 자유낙하 운동 시키면 얘네들이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떨어지면서 9.8, 9.8, 9.8, 9.8 이렇게 계속 유지하면서 같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까 마치 깃털이랑 쇠구슬 동시에 떨어지듯이 이것도 동시에 떨어진다는 거죠. 신기하죠? 이거 여러분 꼭 알아두세요. 됐죠?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이것도 혼동일 거예요. 아니, 선생님, 이해가 안 돼요. 옆으로 길게 던진 애가 당연히 나중에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 거 같지만 아니라는 거죠. 왜? 수평으로 따지면 얘가 여기서 요만큼 간 건데, 여기서 요만큼 간 건데, 얘를 수평으로 따지는 게 아니고 뭐로요? 연직으로만 따지면 자유낙하 운동이랑 똑같기 때문에 지금 떨어지는 속도가
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 지금 선생님 설명 들으면서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갖고 뭔 말이지? 막 이런 친구들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정상이에요.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지 마세요. 다시 말했지만 그 물리라는 게 그 물체의 운동을 우리가 그냥 해석을 하는 거고 좀 생소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여기서 통합과학에서는 막 구체적인 막 그런 물체의 운동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다시 자, 자연학화 운동 9.8m/s 이렇게 쭈쭈쭈쭉 떨어지고 얘도 9.8m/s 쭈쭈쭉 떨어지는데 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옆으로 던졌으니까 단지 그뿐인 거예요. 둘 다 똑같이 떨어지는 건데 얘는 옆으로 던졌으니까 옆으로 움직이면서 떨어지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갈 뿐인 거지 결국 둘 다 똑같이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수평적인 위치가 계속 똑같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거 여러분 나중에 꼭 실험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1초 후에 이렇게 2초 후에 이렇게 3초 후 이렇게 4초 후 이렇게 그죠? 9.8 플러스 9.8 플러스 9.8 플러스 9.8 이렇게 9.8씩 늘어난다는 거. 그리고 옆으로 보면 이제 수평성분으로 보면 자연 뭐라 해야 되죠? 그 등속직서 운동이에요. 됐죠? 이게 어려운 거 끝났고 진짜 마지막 정말 마지막 여러분 마지막 여긴 쉬워요. 요건 별거 없고 아까까지가 뭐 하이라이트였죠. 자, 중력과 역학식 시스템 이제 마무리할게요. 이 단어 마무리하는 거예요. 중력은요 지구와 생명체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그 대기 같은 게 지구에 여러분이 숨 쉴 수 있게 해주는 대기, 우리를 보호해주는 대기가 지구에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지구의 중력 때문에 대기가 붙잡혀 있기 때문이고요. 그다음에 눈이 또 막 내리죠. 눈도 내리는 게 왜 내리는 거예요? 눈이 중력 때문에 내리는 거죠. 비도 내리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특히 중력에 의해 흐르는 물과 빙하는 지표를 변화시킨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폭포가 이렇게 내려가다 보면요. 요런 데가 이렇게 깎이죠. 이런 데가 깎이게 되고 이거는 뭐냐면 이제 그 U자형 육자곡이라고 해서 U자곡. 요게 이게 U자 모양이잖아요. 이게 왜 생겼냐면은 여기에 빙하가 크게 있다가 이 빙하가 중력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빙하가 있었으면 이게 빙하라고 해봐요. 이 빙하가 살짝 기울어졌으면 중력 때문에 조금씩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겠죠? 그럼 빙하가 중력으로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물론 1년에 뭐 1, 2cm 갔겠죠. 굉장히 느린 속도로. 그러면서 깎은 거. 이게 바로 육자곡인데 아무튼 뭐 U자곡이 중요한 건 아니고 빙하가 깎고 뭐 물이 깎으면서 지표가 변화한다. 뭐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물의 구조와 서식지를 결정하는 요인은 이제 이 막 하마나 코끼리 같이 이렇게 무거운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무겁다 보니까 이제 또 중력에 버틸 만한 그 단단한 골격을 또 갖게 되었어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강한 근육, 단단한 골격, 이 뼈 같은 것도 굉장히 튼튼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력에 견딜 수 있게 이렇게 아예 그 적응을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된 거죠. 그리고 식물의 뿌리 같은 경우도 중력 때문에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자란다는 거. 이런 게 이게 중력의 그 영향인 거죠, 다. 그리고 이게 지구 주위에 달이 도는 공전하는 것도 이거 중력 때문인 거고요. 그쵸? 근데 단지 이제 너무 달이 멀리 있으니까 지구로 떨어지진 않고 중력의 영향만 받고 이렇게 멀리 못 달아나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요 흰수염고래거든요. 이게 흰수염고래인데 흰수염고래가 바깥으로 나오면은 숨을 쉬지 못해 죽는 경우가 있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중력 때문에 얘가 만약에 바깥으로 나오면 중력 때문에 눌려가지고 이 숨구멍에 막히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아무튼 간에 자 보면은 중력이 뭐 지표도 변화시키고 뭐 생물들한테 영향도 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가 역학적 시스템이라는 그 단원이 뭐였냐면요. 역학이라는 거 이게 힘이잖아요. 여러분 이제 중력 배웠지만 전기력 같은 경우는 이제 뭐냐면 플러스랑 마이너스가 합하는 힘이죠. 여러분 사실 이온 결합에서 배웠을 거예요. 그게 전기력이거든요. 그 원자끼리 붙는 데는 전기력이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중력도 우리가 걸어 다닐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자기력 막 이런
여러 가지 힘이 작용을 해서 시스템이 유지되는데 그걸 바로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아까 여러분 말했죠. 여러분 반 교실에 반장, 부반장, 담임 선생님, 그리고 청소구역도 나눠져 있고 각자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걸로 인해서 돌아가는 게 바로 여러분 반의 시스템인데 이렇게 중력, 전기력, 자기력 같은 게 작용해서 유지되는 이 시스템을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한다는 거 여러분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좀 많이 생소하고 좀 헷갈리는 내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차근차근 그냥 선생님이 알려준 내용만 확실하게 그냥 익혀버리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얘를 좀 다시 그 F는 MA 이런 거 외워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게 질량이고 이게 가속도라고 했잖아요. 이게 힘이고 그런 거 그냥 외워야 되고 아까 자유낙하 같은 경우 점점 빨라진다고 했죠. 점점 빨라지는데 얼마씩 빨라진다? 1초에 9.8m/s씩 빨라진다는 거 알아두라고 했고 옆으로 던지는 이렇게 하면 너무 힘드니까 요로 떨어지려는 성분 연직 성분 보면은 똑같다. 9.8씩 빨라진다. 근데 뭐가 다른가? 옆으로 움직이면서 밑으로 9.8씩 빨라지면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옆의 성분은 뭐다? 이거 수평 성분은 등속 직선 운동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세요. 자, 오늘 생소한 거 많이 공부했네요. 자, 고생 많았고 파이팅입니다.